안녕하세요. 서울창업허브 제품화지원센터입니다. 솔리드웍스를 활용한 모델링 1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강에서는 3D 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이론과 실습 형태로 나누어 진행을 해 볼 텐데요. 먼저 이론 설명으로는 첫 번째, 3D 모델링 기본 구조, 두 번째, 3D 모델링의 작업 방식, 세 번째, 3D 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솔리드웍스의 인터페이스 환경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D 모델링의 기본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구조 및 개념입니다. 3D 모델링에서는 먼저 각각의 부품을 만들기 위한 파트 모델링, 이런 부품들이 구성이 되었다면 부품 조립을 하기 위한 어셈블리, 부품이나 조립 모델을 실제 가공이나 제작을 하기 위해 만드는 도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D 모델링 또는 제품 설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파트, 어셈블리, 도면, 이 세 가지는 유기적인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3D 모델링 작업 방식입니다. 파트나 어셈블리, 도면에 대한 각각의 작업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트에서의 작업 방식은 작업에 대한 평면을 설정해 준 후 스케치 요소를 생성, 이후에 피처 생성을 통한 솔리드 형상 모델을 만듭니다. 어셈블리는 기존의 각각의 부품이 되는 파트들을 어셈블리 환경에서 메이트라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품 조립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면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파트에서 불러온 도면, 이 환경에서는 가공 또는 제작을 하기 위한 도면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위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어셈블리를 도면 환경에서 부품들을 조립 또는 분해를 하기 위한 도면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트의 작업 방식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트 작업은 스케치, 치수, 구속 조건으로 구성이 됩니다. 스케치는 3차원 형상을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정면, 밑면, 측면의 작업면을 선택 후 2차원 작업 환경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선, 원, 사각형 등 스케치 요소의 길이나 반경의 크기 등을 치수로 제어하여 원하는 형상의 요소를 구현합니다. 제어 시 치수 부분에서 제어를 할 수 없는 요소들은 구속 조건이라는 일정한 규칙을 부과하여 제어해 줍니다. 이 파트에 대한 스케치 부분은 뒤에 진행해 드리는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3D 모델링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환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터페이스 환경 첫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풀 다운 메뉴라고 하는데요. 화면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일 상단에서 보이는 탭을
풀 다운 메뉴라고 하는데요. 솔리드웍스의 모든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구성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커맨드 매니저 부분 설명입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풀다운 메뉴 밑에 보시면은 3D 모델링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각각의 아이콘들이 보이는데, 이런 아이콘들이 모여 있는 기능 도구 창을 커맨드 매니저 창이라고 합니다. 이 커맨드 매니저 창에서는 스케치나 피처, 어셈블리, 도면 등 내가 만들고자 하는 템플릿 환경에 따라 기능 도구 환경이 그에 맞게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디자인 트리 부분입니다. 좌측에 나타나는 창을 디자인 트리라고 합니다. 이 디자인 트리는 내가 작업한 스케치나 피처의 생성이나 모델에 대한 필렛 또는 챔퍼 등 깎는 기능들을 사용하였을 때 이러한 작업 이력 관리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만약에 3D 형상을 구현하던 중에 중간 항목에서 수정사항이 발생했을 때 처음부터 다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닌 이 디자인 트리에서 내가 작업한 이력들을 찾아서 수정하여 반응이 가능합니다. 우측 디자인 트리 확대 그림을 보시면 3D 모델을 만들기 위해 솔리드웍스에서 작업면이 정면, 윗면, 우측면, 원점 등 기본적인 면과 이 항목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서 초기 스케치 진행 시에 정면이나 윗면 또는 우측면 중 기준면을 선택하여 스케치 구현이나 3D 형상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영역은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 영역 창입니다. 3D 모델 형상이 직관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형상에 대한 화면에 대한 이동이나 확대 또한 제품에 대한 회전, 작업 및 수정 진행을 할 때 화면상에서 육안으로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면 제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우스를 활용한 화면 제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좌측에 보시는 그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확대 및 축소입니다. 작업 영역 창에 원하는 위치 지점에 마우스 휠 버튼을 사용하여 위 또는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하면 화면 확대 및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 회전에 대한 기능입니다. 그림은 가운데 부분이 되시겠고요. 작업 영역 창에 원하는 위치 지점에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신 후에 좌우나 또는 앞, 뒤로 움직여 보시면 모델에 대한 화면 회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일 오른쪽에 대한 그림인데요. 화면 이동에 대한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화면 이동은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를 휠 버튼을 누르신 후에 좌우 또는 앞뒤로 움직이시면 화면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활용하여 화면 제어하는 방법까지 이론적으로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실습하고 추가 인터페이스 설명에 대한 부분은
연이어서 실습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에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으시다면 솔리드웍스 실행 파일을 실행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론에서 설명드렸듯이 제일 상단 쪽에 있는 탭, 요 이제 상단 쪽에 있는 탭 풀다운 메뉴라고 하는데요. 이 풀다운 메뉴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풀다운 메뉴를 통해 파트 파일을 새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한글로 보이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림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문서처럼 생겨 있는 창 옆에 보시면은 역삼각형으로 조그만하게 보이는 이제 그 코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클릭을 해 보시면 새 문서라고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파일, 그 한글 글자에서도 눌러 보시면 새 파일 또는 열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 파일을 이렇게 눌러 보셨을 때 맨 초기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 기본적인 이 창들에서 파트 또는 어셈블리 또는 도면 이렇게 선택적으로 사용해서 그 화면 템플릿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파트 제일 왼쪽에서 보셨을 때 파트를 선택하신 다음 제일 밑에 있는 확인창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파트에 대한 환경 설정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파트 파일을 여셨을 때에도 그 한글로 되어 있으신 이런 이제 클릭을 할 수 있는 창들과 그 다음에 그림으로 되어 있는 창들이 있는데요. 솔리드웍스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삽입 쪽에 눌러 보시면 뭐 컷에 대한 부분, 뭐 피처, 체결 피처, 뭐 면 형상, 뭐 나머지 이제 부품들에 대한 각각에 대한 기능들을 세부적으로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이 그림으로 아이콘들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 형상들을 커맨드 매니저라고 합니다. 이 커맨드 매니저 이제 피처 쪽에서 피처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항목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스케치 아이콘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서 스케치에 대한 부분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그 커맨드 매니저는 이론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3차원 형상을 만들기 위한 자주 사용하는 이 피처 기능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D 프로파일을 만들기 위한 이 스케치 기능들, 뭐 이런 기능들을 실제 형상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도구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 세 번째 왼쪽 항목, 요 왼쪽 항목 보이시는 요런 이제 창들을 그 디자인 트리 이력 관리 창이라고 합니다. 그 화면 상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그 이력들을 관리나 해당 트리로 수정이 가능한데 실제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스케치를 만들고 이런 과정에 있을 때 중간중간에 트리 이제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트리상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면들 이제 정면, 이제 윗면, 이렇게 윗면, 우측면, 이렇게 세 가지 면을 작업면을 초기에 제공을 해줍니다. 원점까지 이렇게 4개 같이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형상을 만들 때 그 기준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 가운데 비어있는 화면, 이 비어있는 공간을 작업 영역창이라고 합니다. 네, 3D 모델 형상이 직관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형상에 대한 화면 이동이나 확대 또는 제품에 대한 회전, 그리고 작업 및 수정 진행을 할 때 화면상에서 육안으로 보시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그 화면 제어, 마우스를 이론에서 설명드렸을 때 그 마우스를 이용한 화면 제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비어있는 창이기 때문에 뭐 확대나 축소하거나 아니면 화면에 대한 회전이나 이동을 할 때 잘 안 보일,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면을 기본적으로 이 트리 쪽에서, 왼쪽 창에 트리에서 정면과 윗면과 우측면 요거를 지금은 이제 면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 면을 좀 약간 나타내서 실제로 확대나 축소, 그 다음에 화면에 대한 회전이나 그 다음에 이동, 요런 것 부분들을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면을 먼저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우측면을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세 가지 면이 잡히실 수가 있고요. 그 상태에서 여기 제일 먼저 보이기 체크 표시가 보이기 창 하나 선택하셔서 이렇게 보여주면, 네, 작업 영역 창에서는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네. 자,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에서 마우스를 사용하여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작업 영역창, 요 이제 보이시는 작업 영역창에 마우스 스크롤을 앞이나 뒤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굴려 보시면, 네, 앞쪽으로 굴리셨을 땐 축소가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스크롤을 당겨 보시면 확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되셨으면은 두 번째 모델을 회전하여 형상을 확인하실 때에는 화면 회전에 대한 기능이 있는데요. 마우스 스크롤을 가운데 휠을 누르신 상태에서 좌 또는 우 또는 위, 아래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화면에 대한 회전을 할 수 있어서,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 면 기준에서 모델을 만들었다라는 가정을 통한다면은 화면 회전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배치가 가능합니다. 자, 또한 화면 지금 보이시는 상태에서 화면 이동을 하실 때에는 화면 회전과 기능이 비슷한데요. 단지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은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움직여 보시면 그 자체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화면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은, 화면 회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면이 보이기 때문에 화면에 대한 회전이 어느 방향이나 어느 각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이 면이 예를 들어서 켜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화면을 하시려면은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좌표계가 이렇게 보이는 좌표계가 나타나게 돼 있어서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성에 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좌표계는 상대 좌표계는 아니고요, 절대 좌표계여서 절대 좌표계 인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전을 하거나 화면 이동을 하셨을 때
외적으로 정량적인 배치를 원하실 때가 좀 있으시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값이 단축키에 대한 값들이 좀 있는데요. 단축키가 컨트롤 1번부터 7번까지를 누르게 되면은 정량적으로 뭐 컨트롤 1번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컨트롤 1번을 눌렀을 때 정량적으로 정면에 대한 배치, 뭐 2번을 누르면은 뭐 후면에 대한 배치, 뭐 3번을 누르면 좌측면, 4번을 누르면 우측면, 5번을 눌렀을 때 윗면, 6번을 눌렀을 때 아랫면이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7번 키를 누르시면은 3차원 형태인 등각보기 형태를 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 정량적인 배치를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실습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스케치 부분 다음 2강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